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연말 쇼핑 시즌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 위클리 비즈팀의 안상윤 기자입니다. 보통 이제 연말 연시에 많이들 쇼핑을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날들이 다 연말에 몰려 있어요. 추수감사절, 한국으로 치면 추석 같은 명절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을 의미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날 온라인 판촉 행사를 의미하는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의미하는 박싱데이, 이런 식으로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들이 진행되는 쇼핑 대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소비가 좀 집중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제 한 해 동안 팔고 남은 재고들이 남잖아요. 이 재고들을 어떻게 보면 처리하기 위해서 또 할인율을 대폭 올려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한 11월, 12월 이 두 달 동안 미국 전체 한 해 소비의 한 25%에서 많으면 40%까지 집중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실적에 대해서 사전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소비를 줄이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이죠. 웰스파고의 이제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거의 40년 만에 최대치로 오르다 보니까 실질 임금 감소 효과로 연휴 판매가 좀 둔화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이번 인플레이션에 지출을 줄임으로써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분명히 소비가 예전처럼 크진 않을 것이다, 둔화되거나 성적이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 9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 정도로 역대급 지출액을 기록했고요. 그 뒤를 이은 사이버 먼데이도 마찬가지로 113억 달러로 역대급 지출을 기록하면서 소비 심리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예상을 좀 비껴나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미국 소비자들은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을 찾는 이제 분석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분석은 사실 미국의 초과 저축액입니다. 이 초과 저축액이란 건 말 그대로 소비 여력을 보여주는, 저축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10월 말쯤에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어요. 미국 가계가 갖고 있는 초과 저축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올해 6월 기준 미국의 초과 저축액이 1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가계가 여전히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걸 보여주는 자료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초과 저축액이 쌓였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기간에 미국 정부가 부린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입니다. 실제로 2020년, 2021년을 보면은 가계 저축률이 굉장히 급상승을 했었거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 인구 1인당 1,800달러를 지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1,400달러의 현금을 사실상 지급을 했었습니다. 똑같이. 그렇다 보니까 꽁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저축을 해두고 할인 대목이 다가왔을 때 지출을 늘린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도 초과 저축액 대부분이 이런 경기 부양책에서 나왔다고 분석을 하고, 지금 올 상반기 주가 하락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미국 가계의 순 자산이 팬데믹 전 대비 거의 25조 달러 가까이나 증가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소비 국가인 미국이 소비를 늘리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수출이 느는 거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순식간에 지금 4%가 됐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빨리 오를 때는 다른 나라들도 통화가치 하락과 유동성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럼 경기가 침체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만 소비가 강하면 경기 체력이 좀 받쳐주는 미국은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는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미국 소비 강세가 단기적인 게 아니고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계속 지속되는 식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사실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비가 받쳐준다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켜준다는 거고, 경기 침체 우려가 불식된다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장기간 또는 더 크게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들도 크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소비를 굉장히 좀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도 있어서 기업들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분위기거든요. 또 사회적인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코리아 셀 페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종 지역 축제를 좀 취소했었고, 유통 판매사 마케팅도 이제 대폭 축소하는 식으로 운영이 돼서 예년만큼 강한 소비를 좀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연말 특수가 당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 소비가 얼마나 장기간 지속될 것이냐가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외신에서는 지금 초과 저축의 규모를 바탕으로 이런 소비 강세가 9개월에서 12개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사실 이제 물가 상승률 지표랑 이제 금리 인상도를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 11월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과 12월 달 중순에 있는 마지막 FOMC 회의에 의한 금리 결정이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여기에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요. 물가 상승률이 실제로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런 소비 강세에 힘에 입어서 다시 오르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FOMC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투자자들의 화두예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도 미국의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미국의 소비 역시 연준의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소비, 고용 이런 지표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투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위클리 비즈 기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비즈 팀의 안상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